경기 침체에 임박한 실물 경기의 부담이 분명히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떨어진 시장 금리로 어느 정도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시장은 이미 물가에 대한 우려는 뒤편으로 치웠죠. 이런 상태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파월의 발언과 뒤이은 연준 인사들의 번복, 그리고 번복 아닌 지원, 이런 언사들이 얽히고 설켜서 말 그대로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와중에 불거진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물류 불안인데요. 홍해를 통과하는 항로가 비중이 적지가 않습니다. 해상 물동량의 12%죠. 그리고 컨테이너로만 좁혀보면 30%나 되는 물동량의 핵심 운송 구간인데요. 이 물류 불안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팬데믹 시기에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던 원인입니다. 이 물류 불안이 다시금 공급망 교란으로 이뤄져 다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제 어제는 영국 석유사 BP도 홍해를 통과하는 운송을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죠. 이렇게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글로벌 5 세계 2위 기업입니다. 아직은 혼자 결정한 부분이라 크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지만 다양한 에너지 기업들도 이에 동참한다면 유가는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WTI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지금 현재 73.9불 정도입니다. 74달러 부근에 위치를 한 것이죠. 보시면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문제가 되는 이 홍해 항로는 결국 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공급받지 못했던 유럽들이 호주에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라인입니다. 결국 이렇게 물류 불안이 이슈가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되돌림표가 되어버린 느낌을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적어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2%까지는 아니더라도 3% 초반 정도에서 물가가 안정권으로 진입하다 보니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는 게 시장 컨센이었습니다.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물가가 잡혀가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와중에 여기에는 사실 이렇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누구나 확실하게 미국의 GDP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불과 1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잡혔습니다. 이때는 1.2%로 4분기 GDP를 전망을 했었거든요. 한마디로 유가라든지 경기라든지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추이를 잡아주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GDP가 다시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게 4분기 전망이니까요. 4분기 발표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애틀란타 연은이 2.7로 전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에 대해서 물가를 도와주는 포션이 더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물류 불안 소식이 겹쳤고 더불어서 유가가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내년 상반기 물가가 안정권에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파월의 발언이 있었죠.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저만치 선반영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현재의 금융시장입니다. 러셀 2000은 지금 박스권 상단을 상향 돌파하려는 구간에 위치를 했고요. 전고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만 오랫동안 이어온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는 미국 내수 경기가 좋아질 때 두드러지게 좋은 성과를 보이는 구성이죠. 지금 현재 GDP를 2.7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구성 아닐까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통화 긴축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기간에 기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결국 경기를 부양하게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되죠. 실물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구성된 중소형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확실히 경기 회복이 두드러지게
명확하게 확인이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매크로상 확실한 경기 회복에 베팅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죠. 상당히 주저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24년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투자를 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 많이 구성된 섹터죠. 반등이 시작될 때 상승 여지가 크다고 본 것입니다. 쭉 정리를 해보면 통화 긴축 사이클은 종료됐다.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금융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기를 부양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다시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 현재 시장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걱정을 뒤로 밀어버린 상황인 것이죠. 현재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착률 확률을 낮췄다라는 것에 집중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파월의 발언 전까지만 하더라도 빠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확산되는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12월 최근에 발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투심에도 좋은 방향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향후 12개월 안에 단기금리가 낮아질 응답 비율이 거의 90% 가깝게 조사가 된 거고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죠. 게다가 62%는 12개월 안에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지금 투자하면 채권 수익률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죠. 전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모두 선호하지만 24년 가장 좋은 성과를 올릴 자산으로 결국에는 채권을 꼽았습니다. 45% 정도가 채권이라고 대답을 했고 물가가 재차 상승할 그런 리스크 요인보다는 경착륙 확률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경기 부양에 대해 더 집중하고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 5.02%까지 치솟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모든 전망이 틀리더라도 3.5%까지는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에 위안을 얻는 그런 분들도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만큼 채권 투자에 대해서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고 과매도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가 극에 달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9까지 빠르게 떨어졌고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락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 물가 하향 안정세가 이어지고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둔화가 가치화된다면 결국 이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 경기 둔화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맞물리게 되면 적어도 3.5%까지는 무리 없이 떨어질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있겠지만 또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죠. 지금 여기서 3.5%까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느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실 만한 분들은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채권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뭘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중금리 레벨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 금리 인하 패턴은 경기 침체가 나타나고 그 징후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금리 인하를 급하게 내리던 패턴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확인 후 경기가 망가진 것을 데이터로 체크한 뒤에 뒤늦게 금리를 내린 경우가 많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실물 경기를 떠받치는 과거 형태의 금리 인하 패턴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물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급하게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국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럼 지금 중금리 레벨이 지속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선제적 대응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경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12월 FOMC 전까지만 해도 제 의견뿐만 아니라 모든 연준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습니다. 이 뜻은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없이 현재 미국의 경기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라고 볼 수도 있었던 건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물가를 적정 수준에서 포기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연착륙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중금리 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치솟게 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아스번즈와 같은 실수가 되풀이될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파월이 말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실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시장만 앞서서 설레발을 쳤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뜻은 내년 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그때 가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것이고요. 과거 금리 인하 패턴에서 반복되던 침체 징후, 확인하고 인하를 했던 그런 패턴이 다시금 번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증금리 시대가 올 것인가를 지금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연준 파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2주 만에 말을 바뀐 파월이라면 언제라도 번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에도 신뢰하기 어렵다. 결국 내년에도 최대한 지지부진 지연시키다가 늦게 금리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선제적 금리 인하 그런 거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없던 일이 되는 거니까 불과 한때 이벤트로 그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 생각보다 빠르고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성공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금리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금리 시대는 결국 선제적 금리 인하가 성공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재차 시간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다면 수익의 포션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겠죠. 일정 수익에 그치는 그런 수준으로 이어질 것이고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특정 분야에 큰 고통이 쏠리는 일은 없겠죠. 전반적으로 다 해피한 그런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연착륙이라는 상황이 오면 저는 증시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금리가 유지되는 시대에 글쎄요, 증시가 마냥 혼자 좋을 수는 없겠죠. 이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박스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지지부진하게 지루하게 금리가 중금리 수준으로 유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물가도 끈적끈적한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고, 중물가 수준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을 갖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게 중금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전처럼 경기 둔화가 확인되고 징후가 나타난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 경우에는 예전처럼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징후를 확인하고 조치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급격하게 금리가 빠지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한마디로 경기 둔화, 위축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그 대응이 얼마나 강도 있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겠죠. 상황은 여의치만은 않습니다. 금융시장 붕괴 위험, 마켓 크러쉬 가능성도 배제할 수만은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CLO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채 리파이낸싱이라든지 제가 꾸준히 강조했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이 얽히고 섞여서 함께 종합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결국 중금리 시대가 다가올 가능성은 실제 선제적 금리 인하가 성공해야 가능하다는 뜻이죠. 시장이 전망하고 있는 대로 사실 연준이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하고 그렇게 금리를 미리 내리면서 보험성 금리 인하 흐름으로 강하게 경기를 떠받치겠다라는 의지가 뒷받침된다면 물론 중금리 시대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미국 경기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지지부진하게 중금리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흐름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추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선제적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금리 인하를 하고 시장의 기대에 부합할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시장의 기대에 적어도 부합해야 하고 조금은 조금 더 과할 정도로 금리 인하와 강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가 성공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강도와 속도 모든 면에서 다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고, 계속해서 말로만 시장을 달래거나 또는 찔끔 내리는 식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계속 동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찔끔 내리는 방식으로는 사실 미국의 경기도나 위축의 강도를 충분히 커버하기에는 힘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물류불안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중금리 시대가 올 수 있는 가능성, 선제적 금리 인하 대응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